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디지털 활동에 나도 모르게 빨대가 꽂혀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아침에 뭐 하셨어요? 알람 끄고, 카카오톡 확인하고,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하고, 회사 와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열고, 거기다 요즘엔 AI 챗봇한테 이메일 초안 써달라고 시키고, 다 공짜 같죠? 아니면 몇천 원짜리 구독료니까 별 생각 없이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디지털 활동들이 모여서 지금 한국의 원화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면요. 1편에서 저는 전 세계 AI 구독료가 어떻게 미국 달러 패권을 살려내고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2편에서는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고 누가 조용히 죽어나가는지 분석했어요. 오늘 3편은 가장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니까요. AI 달러 패권 전쟁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원화는 괜찮을까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살아남을까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 전쟁의 승자일까요? 결론 먼저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쟁에서 가장 정교하게 빨대를 꽂힌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1,470원이 그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막, 원화의 비극, 석유 살 때보다 더 독한 구조. 환율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경제 뉴스 방식으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비유로 시작할게요. 1970년대 한국을 생각해보세요. 그때도 달러가 펑펑 나가는 시대였습니다. 오일 쇼크 기억하시죠? 석유 사려면 달러로 중동에 갖다 바쳐야 했어요. 원화 폭락, 물가 폭등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나마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석유를 달러 주고 사오면 그걸로 플라스틱 만들고 자동차 굴리고 배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았어요. 달러 주고 석유 사서 물건 만들어 더 많은 달러 벌어오는 순환 구조가 작동했던 거죠. 자, 그럼 지금은요. 한국 기업들이 매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에 내는 AI 구독료와 클라우드 비용, 이게 뭔가를 만들어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냥 미국으로 날아가서 엔비디아 칩 사고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쓰입니다.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한국으로 되돌아오지 않아요. 순수한 디지털 자본 유출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5년 말 원달러 환율이 1,513원을 돌파하며 7개월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국가입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원화는 힘을 못 쓰냐고요? 기업들이 환율 불안에 달러 예금을 쌓아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 팔아서 미국 AI 주식 사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 시대엔 달러 내고 에너지를 샀습니다. AI 시대엔 달러 내고 생산성을 삽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석유는 안 사면 공장이 멈추지만 AI는 안 쓰면 나라 전체 경쟁력이 도태됩니다. 탈출구가 더 좁아진 겁니다. 2막 네이버 카카오의 딜레마, 성벽 없는 전쟁. 자,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네이버 있잖아요. 카카오도 있고 우리 AI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 중국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중국은 어떻게 자기 AI 생태계를 키웠을까요? 간단합니다. 구글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오픈 AI도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렇게 만리장성을 쌓아두고 그 안에서 딥시크, 알리바바 Q1을 키웠습니다. 외부 경쟁자 없이 자국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번 거죠.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시장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GPT-4o, 클로드, 제미나이가 전부 한국에서 버젓이 서비스 중이에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안방에서 세계 최강들과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미국 빅테크 5개사가 2026년 한 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약 950조 원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네이버, SKT, LG 다 모아서 만든 소버린 AI 프로젝트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5,700억 원입니다. 달러로 하면 약 4억 달러. 미국 빅테크 한 회사가 일주일에 쓰는 돈보다 적습니다. 그래도 네이버 AI가 한국어는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이퍼크로바 X가 한국어 이해도나 한국 문화 맥락에서는 GPT를 앞서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이버가 그 AI를 고도화하고 굴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엔비디아 칩이요. 그 칩 사려면 달러요.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는 결국 미국 빅테크가 씁니다. 토종 AI 서비스를 키울수록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인프라 비용으로 미국의 달러로 송금됩니다. 한국 AI 기업이 잘 될수록 미국 빅테크 주머니도 같이 두둑해지는 아이러니. 이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걸린 외통수입니다. 3화 반도체의 역설. 제주는 우리가 넘고 돈은 누가 챙기다. 여기서 반격 한 방 날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그래도 우리한테 삼성이랑 하이닉스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잘 나갈수록 HBM 사가니까 우리가 진짜 수혜자 아닌가요? 아주 합리적인 반론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2025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초월했어요. SK 하이닉스 47.2조 원, 삼성전자 메모리 부문 24.9조 원, 2배 가까운 격차입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게 뭐냐고요?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면서 엄청난 꿀을 빨았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잠깐, 여기서 불편한 질문을 드려야 해요. 엔비디아가 내년에 마음이 바뀌어서 HBM 비율 줄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칩 설계를 바꾸면요? 하이닉스 주가는 그날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반도체의 운명이 지금 엔비디아라는 단 한 기업의 결정에 저당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HBM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십조 원 들여서 공장 짓고 수율 올리고 피땀 흘려서 10에서 20%의 마진을 남깁니다. 반면 미국 빅테크는요. 챗GPT 한번 만들어 놓으면 추가 복제 비용이 사실상 0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달러를 긁어 모으면서 영업이익률 70에서 80%를 찍어요. 제주는 한국 반도체가 넘고 돈은 미국 빅테크가 챙기는 구조. 이게 화려한 반도체 수출 지표 뒤에 숨어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사막.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3가지 생존 전략.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좀 암울한 기분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어떡하라고요? 맞는 질문입니다. 3가지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드릴게요. 첫째, 자산의 일부를 디지털 이민시키십시오. 이민이라는 말이 좀 강하게 들릴 수 있는데 몸은 한국에 있어도 자산 일부는 AI 달러 체제의 수혜국으로 옮겨두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원화로 벌어서 원화로 삽니다. 그런데 AI 달러 체제가 강해질수록 원화의 실질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자산이 100% 원화에 묶여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는 구조예요. 자산의 최소 30에서 50%는 달러 자산. 특히 AI 달러 체제를 설계한 장본인들인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를 담은 ETF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들이 전 세계에서 통행세를 걷어들일 때 그 배당을 같이 받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국내 주식은 물리적 해저를 가진 곳으로 좁히십시오. 국내 투자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GPT가 아무리 똑똑해도 한국 땅에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 전력망 써야 하고, 한국 땅에 건물 올려야 하고, 한국 인허가 받아야 합니다. 미국 AI가 침투해도 건드릴 수 없는 물리적 인프라를 쥔 기업들이 있어요. 국내 전력 설비, 데이터 센터 건설, 초고압 변압기 수출 기업들.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AI 달러 체제 속에서 조용히 수혜를 받는 숨은 승자들입니다. 화려한 AI 기업 타이틀보다 이런 물리적 기반을 찾아내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셋째, 삼성 하이닉스 투자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 뉴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반도체 뉴스 보면 맨날 나오죠. 삼성,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 못했다. 그 타이틀 하나에 주가가 추렁이고 개미 투자자들이 뒤늦게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합니다. 더 중요한 걸 봐야 해요. HBM이 이제 단순 부품이 아니라 TSMC의 파운드리 공정과 결합하는 커스텀 칩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TSMC, 엔비디아 연합 안에서 더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 구조적 위치를 보는 게 단기 뉴스에 흔들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막. 마지막 경고. 눈 뜨고 코 베이지 마십시오. 역사를 잠깐 돌아볼게요. 50년 전 키신저가 석유와 달러를 묶었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 앉아 있지 않았어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며 그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시대에 페트로달러 체제를 이해하고 거기 올라탄 사람들이 자산을 지키고 불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AI와 달러를 묶어서 그때보다 훨씬 정교하고 강력한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은 그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50년 전 페트로달러 장벽은 눈에 보였습니다. 석유값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AI 달러 장벽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속으로, 회사 PC 속으로, 매달 카드 명세서 속으로 소리 없이 들어와서 조용히 우리의 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으니까요. 이 흐름을 패권의 이동으로 읽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자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앞으로도 소문이 아닌 데이터로, 감정이 아닌 구조로 여러분의 자산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